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여성단체와 인권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이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메이커, 오후 1시 뉴스, 출발 640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정부가 다시 7.10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7월 11일 실시되었다는 것과 민식이법에 의한 구속에 처음으로 있었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7.10 부동산 안정대책에 기한 다주택자의 소득세 중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7월 9일 오후 6시 뉴스메이커에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서울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했음을 전했는데요. 지난달 13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6억 6천만 원에 거래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는 같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가 이후 열흘 만에 5천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6.17 대책 이후 같은 규제라면 서울이 낮다는 수요가 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선 규제를 피한 곳을 중심으로 속속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홍서구 강남구 공인중개사는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수요자가 점점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가 경신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정부의 6.17 대책 이후 오름폭이 더 커졌는데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도 하고 최근 저가 매물이 꾸준하게 빠지면서 시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첫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54주 연속 올랐는데요. 서초, 강남, 송파구 등 강남 지역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6.17 대책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준 건데요.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7월 10일 오후 1시 뉴스 13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6.17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내놓은 거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강화된 대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우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의 2배가량 되는 6.0%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된 최고 세율 4.0%보다 한층 높아진 거라 전했습니다. 과세 표준 기준선은 그대로 뒀지만 구간별로 세율을 모두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 셈이 됐는데요. 단기 차익을 노린 주택거래에 대한 세금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 내지 5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6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당장 주택을 매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은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최고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던 등록 임대사업자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이미 등록된 주택의 세제 혜택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지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무주택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우선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국민주택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높이고 민영주택에서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해 7 내지 14% 공급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는데요. 3억 원 이하 주택, 수도권의 경우엔 4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소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LTV와 DTI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분양을 받았지만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규제 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1일 오전 6시 출발 640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해 매물을 내놓도록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크게 올랐는데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에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선 거듭된 규제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면서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 중개사는 하도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무뎌졌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고 앞으로는 호황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2배 가까이 올리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무겁게 물리기 전에 매물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보다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퇴로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 6월 1일 과세 시점 이전까지 매물을 일부 매각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오른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정부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했는데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4천여 가구로 올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셋값을 높일 수도 있어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710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실소유자 세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로 3배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됩니다. 위 뉴스를 전하면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조금은 더 쉽게 요약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비록 자주 변동이 되는 정책이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추어 보면 시청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세율의 내용은 일반 시청자들이 듣고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율 인상 시기도 시청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인데요.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집을 살 때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경과 규정을 둘 계획이라는 것을 보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7월 11일 오전 10시 뉴스 10에서는 코로나 속에서 연기된 공무원 필기시험이 시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열렸다면서 수험생들은 철저한 방역 대책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서울 청운중학교에 아침부터 나와 수험생들을 살펴봤다면서 수험생들의 얼굴에선 긴장한 표정과 함께 드디어 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안도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홍영표 씨는 수험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만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시험은 전국 426개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는데요. 4,98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18만 5천여 명의 수험생이 지원했으며 당초 지난 3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지난 5월부터 재개했는데요. 9급에 이어
7급 공채 시험도 오늘 9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방역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확산되는 만큼 정부는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고 답했는데요. 모든 응시자들은 출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 검사를 하고 고사당으로 들어갔으며 시험이 진행되는 100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별 정원은 최대 20여 명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7,600여 개였던 고사실 수는 9,500여 개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등 관리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국 이력 등을 조회했는데요. 자가격리하고 있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예정되어 있었던 2020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11일 치러졌는데요. 체온을 일일이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씻은 뒤 입실했으며 시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했다고 합니다. 시험 관리관들도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얼굴 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 조치를 펼쳤으며 교실에서는 책상과 책상 사이 양옆 좌우로 1m씩 간격을 두고 시험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6월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은 또 하나의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진 것인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한 관계자들과 수험생들에 대한 응원의 멘트와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염원의 멘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오후 5시 뉴스워치에서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오후 5시 뉴스워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한 구속 사례가 처음으로 있었는데요.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인 김민식 군이 사망하자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는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한 내용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했더라면 시청자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조수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부동산 광풍, 끝없는 전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수도권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데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빨리 처분할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민심이 들끓자 홍남기 부총리는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또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세 세율을 6%로 높이고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여유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투자 수익이 높다 보니까. 이어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방법을 목돈 다 주고 산다, 은행 대출받아 산다, 전세를 끼고 산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중 다급해진 무주택자가 선택한 방법은 갭투자였다고 합니다.
실제 갭 투자 비중은 지난 5월 서울 전체 거래의 50%를 넘겼고 강남 4구는 70%를 웃돌았다는데요. 4구의 비율만 70%를 웃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60% 이상이 실수요 목적이 아니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는 12.16 규제로 인해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세는 주춤했다고 하는데요.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지방의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 대전과 세종, 인천이 5%가 넘는 인상을 보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6.27 대책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는데요. 6.17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는 벌써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집값은 한 달 사이 5천만 원 이상 올랐다는데요. 5천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러한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 거품은 실거주자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고스란히 실거주자들이 입게 되는데요. 최근 갭투자 열풍은 2030 세대도 급증했다는데요. 특히 갭투자 비율은 전년 대비 20대는 188%, 30대는 17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미래가 불안하다는 점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생각이 낳은 패닉 바잉 현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6.27 대책은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초점이 맞춰졌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고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이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남과 잠실 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 구청에 허가가 있어야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는 등 재건축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하며 전세 품귀 현상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전세값이 한 달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지 6년 전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한 이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신도시에 입주한 이 씨는 유치원을 보내려고 입학 원서를 보냈는데 대기가 108번이라며 교통, 교육, 문화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최근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집을 알아보려 하지만 억소리 나는 집값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경기 고향의 박모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숫자로 보인다며 과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계산이 세워졌다면 지금은 세워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분산할 정부 대책과 주택 확대 방안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매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과 9월까지는 전세값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방송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조수연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너무도 오른 집값에 숫자로만 보인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 1억 원 이상 오르는 집값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정책의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조수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수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호소할 것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감독과 선배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사과와 대책 발표를 하고 있지만 체육계의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치권의 움직임, 또 진상 조사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최 선수가 전 소속팀 경주시청 팀 감독과 팀 닥터, 일부 선배들에게 상습 폭행과 괴롭힘, 갑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선수에게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팀 닥터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프레시아는 14일 보도했습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에 대해 정치권도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뉴시스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 출신인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건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6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팀 김규봉 감독과 선수들을 불러 고인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물었지만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4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2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게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 체육계 또 주무부처 등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관계부처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을 비롯해 경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철인 3종경기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도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한철인 3종경기협회는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 선수의 진정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가해자 지원에만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노컷뉴스는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숨진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건 지난 2월 6일입니다. 대한철인 3종경기협회도 나흘 뒤인 2월 10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2월 14일에는 협회장에게 보고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회장이 보고를 받은 2월 14일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최 선수 사건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장윤정 선수의 이름은 2시간의 총회 기간 동안 모두 5차례 등장합니다. 장 선수가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시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협회가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보다 가해자인 장윤정 선수를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체육계 폭력은 사실 잊을만 하면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또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체육계 폭력은 잊혔다가도 다시 터지곤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체육계 폭력에 대해 김은영 한겨레 논설위원은 잔혹한 폭력도 문제지만 폭력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8일자 최숙현 선수 비극 뒤엔 체육회, 공무원, 감독 그들만의 검은 공생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성적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폭력 행위 등의 문제가 생겨도 묵인하거나 은폐해온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체육회 실업팀의 3자 카르텔이 최 선수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책임지고 변화시키라고 권고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인권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권위는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되어 있다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구조개혁 또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말뿐이었거든요.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자세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지난해 1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을 AP, AFP, 신화사 등 해외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목하에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가 폭력을 바탕으로 한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부랴부랴 대처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방이든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 최숙현 선수 문제도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나서고 있지만 체육회 주변에서는 올림픽 메달 등 성적 지상주의와 경쟁만 부추기는 학원 스포츠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법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시사저널은 지난 14일에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부터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매우 중요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경기력 향상 연금과 군대 면제 등의 당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시사저널은 주장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최숙현, 제2의 심석희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